시장 문 열리고 나서 한 50여 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시장의 변화들이 꽤나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0.5% 이상 양지수 모두 밀려나고 있고요. 종목별 변동은 꽤나 크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저희와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종효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특징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짚어본다면요. 코스맥스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공장 철수 소식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오늘장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맥스에 대한 답변 좀 주셔요. 네, 일단 화장품 기업 전체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있는 모습이죠. 중국과 관련돼서 개선될 요인은 없지만 어쨌든 이 실적 변화, 그다음에 향후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화장품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었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 자체도 결국 그 핵심 포인트는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적 급락을 돌파하기 위한 것은 자신이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돌파 전략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적자라든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을 자신들이 이 구조조정함으로써 실적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코스맥스는 전자가 어려우니까 후자를 택한 거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호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다만 기술적으로 실적 악화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던 장대 음봉을 얼마나 단기간 내에 거래를 치르면서 돌파하느냐가 아마 관건일 텐데 지금 오하이오 공장 빠지는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일단은 시장은 호재로 인식했지만 그게 빠지면서 매출의 변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의 변화를 아직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타난 반등은 회사가 매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주가는 실적 악화를 반영해서 많이 떨어진 현재의 국면에서 본다면 일시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가격에서 공격적인 신규 매수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굉장히 낙폭이 깊었을 때 낙폭과대를 이유로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에게 좀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답변 건네주셨고요. 게임주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제장 또 넵튠이 중국 파노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파노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장도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분 좀 줄이고는 있는데요. 일단 넵튠을 시작으로 해서 좀 게임주 분위기가 좀 쇄신된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또 네오위즈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게임주 전반에 대한 시각과 함께 네오위즈 저희 AS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위원님이 6월 13일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오늘 초가 기준으로는 한 13%입니다만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 체크 좀 해볼게요. 일단 네오위즈의 게임주 전체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게임주가 다시 일단 터닝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게임 자체에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붙던지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기 절대 싫은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확장되면서 중국 쪽에서 지금 또 봉쇄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로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이 아마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게임주들 중에서는 넵튠이라고 하는 파노와 관련된 이슈로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에서 뭔가 또 시장의 시각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의 또 제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그러면 게임주들에게 또 일시적인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강한 봉쇄로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게임주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여전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단기 반등에서 좀 나온다면 비중이 너무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실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비중을 반등 시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6월 초반에 네오위즈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가 규제를 없애주겠다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오위즈의 주력은 어쨌든 웹보드 게임인데 이 웹보드 게임 규제에 따라서 이 종목의 실적이 실제로 악화됐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웹보드 관련된 규제가 풀리면 웹보드 게임이 주력인 동사의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되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왔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일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또 저점에서 제대로 타이밍을 못 잡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과대에 의해 실적 기대를 실적의 반전 기대를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기술적 저항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서 좀 이익을 고정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부터 시작해서 종목 AS까지 함께 이어받아 봤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딱 골라주셨어요. 열어봅니다. 에코프로 BM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판매가와 판매량이 같이 늘었다. 뭐 역시 하이니켈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포인트 열어보죠. 유럽 경기 침체를 포인트로 잡아주셨어요. 이거랑 에코프로 BM 실적과 어떤 부분을 연결하셨을지 궁금한 게 뭐 이쪽 투자 얘기를 하실 건지 물가 쪽 얘기를 하실 건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유럽의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유로화가 패러티가 깨지고 있는 양상이죠. 네. 달러랑.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과연 배터리를 팔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입니까? 미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뭐 테슬라 쪽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되겠고. 근데 여기는 주력이 SDI, SK온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삼성 SDI나 SK온이 뭐 물론 미국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로 보이지만 어쨌든 주력은 유럽이란 말이죠. 근데 유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저런 시기에 과연 전기차 관련된 수요도 같이 폭발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뭐 너무 좋았고 시장에서 당연히 이를 반영하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하반기 2023년 기대 유럽이 정말 경기 침체가고 이 경기 침체가 뭐 한 두세 분기 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소위 2차 전지가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이 과연 그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반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전기차가 무한 성장할 거니까 그런 일시적인 우려는 접어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 종목의 밸류가 낮았을 때 얘기고요. 이 종목의 밸류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반영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그렇다면 향후 2분기, 3분기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주력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유로존 경기가 정말 침체되고 수입 물가 올라가고 유로화의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유로존을 주요 매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은 전부 이익이 급격하게 하향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로존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조금 경계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일부 증권가에서는 2분기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나빠지기보다는 성장을 이만큼 이뤄내진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더라고요. 한 14만 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여지가 있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하반기 그럼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 3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YOY로 봤을 때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것은 저는 YOY가 아니라 QOQ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장하는지가 관건인데 네.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1분기, 2분기에 나타난 저 이익 성장의 QOQ로 봤을 때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증권사들도 약간 이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말로 이거보다 공격적으로 실적과 마진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업사이드를 얼마만큼 봐야 될지는 이미 조금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더 냉혹한 평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올해 내내 이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한 평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의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면 딱히 목표가를 주지 않으실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목표가 설정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P가 어떻게 뭐 이익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면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동차와 여러 회사들이 얽혀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유로존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유럽 자동차 회사는 우리 전기차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어쨌든 계속 살 거야. 라는 뭐 그런 논리가 적용되면 예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 종목의 밸류를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 PB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싸지는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력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예전처럼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뭐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3분기에 이익 속도,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현재 밸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아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정도도 안 나온다면 그건 물음표가 아니라 추가적인 레벨 다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논리 가장 우리가 지금 주력 시장으로 팔고 있는 소위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이 흔들린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 관점과 밸류 관점도 모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팔자 이런 개념보다는 주가가 또 흔들리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과정으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 살펴주셨고요. 기존의 삼성 SDI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잖아요. 그럼 삼성 SDI는 어찌 유지하십니까? 뭐 삼성 SDI가 굳이 비교해 보면 소재보다는 네. 셀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로존에서 차가 생각만큼 안 팔리고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삼성 SDI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의견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다만 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가 상대적으로 소재 쪽이 더 높아서 소재에 대해서 먼저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말로 나타났을 때는 삼성 SDI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변곡의 시점이 온다면 말씀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한동안 분위기 괜찮았다가 오늘 장에서는 3%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CJ E&M OTT 합병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넘겨보죠. 시즌과 티빙의 만남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 효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일단 뭐 둘이 합병하면 국내에서는 1위로 올라서죠. 물론 넷플릭스를 빼고 국내 업체들끼리에서는 네. 1위로 웨이브를 제치면서 1위로 올라서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와도 경쟁할 만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넷플릭스가 워낙 차이가 둘이 합병해도 500만이고 넷플릭스 1000만이 넘으니까 이걸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단 CJNM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매출 사이즈에서 어쨌든 미디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면 그러니까 원래 티빙이라고 하는 것도 JTBC와 지금 TVN이 합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만약에 시즌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가입자 숫자 그다음에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쪽에서의 이런 이슈는 최소한
악재는 아니다. 악재가 아니면 최소한 호재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호재를 어저께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딱 한 가지만 찝으라면 저는 무조건 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고 쌓아둔 기업들은 할인 판매를 하거나 하면서 마진율이 급격하게 흔들릴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적은 컨텐츠 업종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과잉 투자하고 나서 수익을 못 거뒀을 경우에 충격은 있지만 여기는 뭐 과잉 재고를 쌓아둘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유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워낙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 그런 기대감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CJ 뭐 주가와 상관없이 뉴스들을 보시면 어디와 협력한다, 누가 무슨 계약을 맺었다, 어디 지분을 샀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디어 쪽에서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J ENM 긍정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하지만 증권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쪽은 커머스 부분이에요. 커머스 사업이라고 하면 뭐 라이브 TV나 뭐 티커머스, CJ몰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아서 목표가를 낮추겠다라는 뷰들이 좀 늘더라고요. 예, 뭐 오늘도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를 보시면 편의점 위주의 BGF 리테일과 그다음에 편의점 위에 뭐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또 동사와 비슷하게 온라인과 홈쇼핑을 갖고 있는 GS 리테일의 저 주가 차이를 보시면 현재 CJ ENM이 갖고 있는 기존의 CJ 홈쇼핑 그다음에 그 온라인 부분의 매출과 관련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했는가가 중요한데 네. 저는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반기에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밸류의 저점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안 좋습니다. 분명히 안 좋아요. 편의점만 있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특히 홈쇼핑과 이런 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상황이 분명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핵심은 이게 안 좋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주가가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가에 반영됐다면 과거 하이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좀 반영이 된 것이고 일부 재고가 없다라는 그런 기대 요소들을 이제 하반기에 좀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맥락인데 그렇다면 가격 라인은 어떻게 잡고 가시는지 주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살짝 고개 들고 있거든요. 회복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그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는 뭐 PE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PB 관점에서 봤을 때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회사마다 측정하는 PB 밸류가 조금 뭐 BPS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의 BPS가 지금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주가는 지금 10만 원대에서 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름 성장주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홈쇼핑이 저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도 PB 한 배인데 근데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지금 PB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저 밑에 0.5배보다 아래 수준에 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건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종목에 여러 가지 할인을 다 적용해서 수익성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커머스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니까 한 0.7배, 0.8배 이렇게만 우리가 계상해 봐도 네. 지금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종목 커머스 부분에서의 재고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인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PB 한 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0.7배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즌과 티빙의 합병 결과라든지 그와 관련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뭐 우영우 효과 하나만 봤을 때도 네. 컨텐츠 하나가 소위 대박이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 회사가 뭐 지금 NFT라든지 다양한 컨텐츠 투자를 위해서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하이브 여러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본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의 PB 0.7배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종목을 볼 때 악재 선반영, 호재 선반영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긴 시각으로 놓고 이들 종목의 관전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김종회 장금해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종회 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